그냥 원래 빌딩이 생긴 대로 오너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빌딩 오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커머셜 리스에서 이 정도는 알자 그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머셜 테넌트는 보통은 몰에 빌딩 안에 여러 명이 같이 가게를 한 유닛씩 갖고 있는 이 멀티 유닛 멀티 테넌트 시츄에이션일 가능성이 항상 높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파킹랏이라든가 이 들어오는 사이드 워크라든가 이런 곳은 다 사실은 커먼 에리아인 거죠. 테넌트가 자기 유닛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고치고 마리파이하고 뭐 임프루브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빌딩 오너의 허락 없이는. 그리고 사실상 계약서에 대부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닛 안쪽은 테넌트가 책임지고 유닛 바깥쪽은 그 랜드로드가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커먼 에리아를 메인테인하고 리페어하고 또는 뭐 임프루브하고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발생하잖아요. 뭐 파킹랏이 낡아서 다시 한번 페이브를 했다. 또는 뭐 어디가 부서져서 고쳤다. 또는 뭐 전기세가 전체적으로 이 커먼 에리아에만 해도 얼마가 나갔고 프로퍼티 텍스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갔다. 그 중에 한 8% 정도 되는 사이즈의 유닛을 쓰고 있으니까 전체 비용의 8%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써 있습니다. CAM이라고 하거든요. Common Area Maintenance Fee 해서 CAM Charge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예전에 썼던 거에 비추어 볼 때 올해는 이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에스티메이트를 연초에 그 빌딩 오너가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 중에 8%니까 올해 테넌트 당신이 낼 돈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에스티메이션에 베이스해서 차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달 내시는 게 사실은 실제 발생한 피보다는 이 에스티메이션의 근거에서 계산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고 나면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에스티메이트 그 어마운트하고 실제 액츄얼 어마운트하고 컴페어를 해서 적었으면 더 달라. 여전히 8%로 하겠죠. 그러면 남았으면 돌려준다. 8%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월, 2월경에 이걸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넌트 입장에서 숫자를 받아보건데 이건 좀 이상하다.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빌딩 오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 나갔는지 100만 불이 나갔는지 알고 싶다. 디테일을 달라. 그럼 디테일한 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어디 얼마 이런 내역서와 또한 인보이스, 뭐 리시트 이런 거를 다 이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검토하고 확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츄에이션이 하나 다른 거는 이 싱글 테넌트일 때는 보통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 가보시면 빌딩이 하나고 그냥 그 가게 하나만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많이 그렇죠. 이거는 싱글 테넌트 빌딩이거든요. 그럴 때는 커먼 에리아가 따로 없고 그냥 테넌트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지붕이고 파킹랏이고 사이드워크고. 누가 메인테넌스를 책임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드워크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다 또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레일이 있어야 되는데 레일이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어느 쪽으로 문으로 가야 되는지 사인이 똑바로 달려있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바이올레이션이 있어서 소송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때는 보통 소송이 빌딩 오너하고 테넌트하고 같이 소송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 둘 사이에는 어차피 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오시면서 테넌트 이 가게를 왔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들어왔는데 이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화장실 구조가 있었다. 규정이 맞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커먼 에리아에서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던가 유닛 안에서 있었던가. 그럼 커먼 에리아에서 있었으면 멀티 테넌트 상태에서는 커먼 에리아는 빌딩 오너 책임이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법적으로는 소송하시는 이 원고 장애가 있다고 하는 이 원고에게 둘 다 라이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는 이 indemn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잘못이 당신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이 책임이 어쩌다 보니까 나도 지게 되지만 이건 따지고 보면 당신이야. 이런 식의 상황인 거죠. 테넌트 입장에서는 빌딩 오너한테 indemn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indemnification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게 인사이드에서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에서 관리가 뭐 잘못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빌딩 오너 입장에서 테넌트에게 당신이 이 안에서 내부 관리를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나를 indemnify 해야 된다. 하지만 싱글 테넌트 상황에서는 이제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구조적인 거, 테넌트가 들어와서 improve 하거나 modify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다. 그냥 원래 빌딩이 생긴 대로 오너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빌딩 오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necessary change 뭐 이런 거를 modification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써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약서를 사인하시기 전에 잘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식이라면 거꾸로 그걸 근거로 해서 빌딩 오너가 테넌트한테 떠밀 수도 있겠죠. 책임을. 그래서 당신이 날 보호해라. indemnify 해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좀 약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계약서가 잘 써 있다면 테넌트가 modify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테넌트가 improve 하면서 생긴 문제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빌딩 오너가 지는 게 맞지 않겠냐. 또는 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으면은 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저번 비디오가 나가고 나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옵션을 내가 행사하는데 랜드로드가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계약서에 써 있는 절차대로 서면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정확히 제대로 내가 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통보를 했다. 그렇다면 이건 right to extend거든요. right to exercise option. 이건 테넌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랜드로드가 이걸 가지고 어떤 내가 하자 없이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거를 refuse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그 저번에 말씀드린 뭐 계약 기간, 옵션 이걸 엑서사이즈 하는 법, 그 다음에 옵션 엑서사이즈 하고 비즈니스를 팔고 나올 때 이 리즈로부터 완전히 릴리스 되는 것 이것까지 다 포괄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상황들, 문제가 오는 이런 상황들은 당연히 변호사하고 상의하시면서 계약서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